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일단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그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역도에 되게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오셨겠지만 음, 어쩌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도를 했을 때 좋은 부분들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부분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선수들이 타 종목 선수들이 역도를 한 이유 중에 한 개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집안력 그러니까 이제 폭발력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역도에서 그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폭발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능력치를 역도에서 되게 많이 발휘를 하기 때문에 역도를 하는 게 자기 종목의 스포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역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은 증량, 그러니까 무게가 점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내용은 잘 이해하면 상당히 좋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제가 누구를 뭐 특정져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역도로 코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폭발력에서 그 이제 세컨볼에서 우리가 가장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폭발적인 힘이 나올 때 그 원천이 바로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자, 세 가지 하체의 관절이죠. 발목, 무릎, 고관절을 음, 정확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힘있게 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절을 다 펴줘야 된다고 해서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다만 역도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피드 파워 관련된 어떤 트레이닝을 할 때는 다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요. 선수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절을 강하게 펴주면서 지면을 밑으로 밀어내는 힘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면을 밀어내는 힘, 그거를 지반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반력이 생기는 게 이제 3 조인트 익스텐션 때문이다. 그리고 3 조인트 익스텐션을 잘 해서 지반력이 생기는 거고, 그 지반력에 의해서 폭발력이 생기는 거고, 그 결과로 결국 점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3 조인트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결국 지반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그렇게 지반력이 나왔을 때 3 조인트 익스텐션을 통해서 지반력을 만들어냈을 때 폭발력인 힘이 나오는 거고 그 힘의 결과로 점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점프를 높이 한다고 해서 폭발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폭발력의 결과가 점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보통 점프를 높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높이 몸을 띄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몸이 이제 지면에서 얼마나 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면을 밀어내니 3 조인트 익스텐션 얼마나 잘 활용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점프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반력이 있어야지만이 점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반력은 3 조인트 익스텐션으로 가능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역도 선수의 점프력은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도선 점프하는 모습인데 상당하죠. 그래서 이 점프를 해서 이만큼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점프력이 좋아서 역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역도를 통해서 그 점프력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점프력의 원천이 뭐냐면 지반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지면을 밀어내는 힘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몸이 위로 뜨는 거예요. 점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점프는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래서 이만큼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도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지반력이 좋아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기 체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몇 배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지면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면을 밀어내는 힘 자체가 엄청 좋은 거야. 당연히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 정도로 세게 밀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무거운 무게를 들더라도요. 집안력 자체가 약한 사람이라면 이 들면서 앞쪽으로 이제 무게 그 바벨 무게 때문에 앞으로 딸려가 버려요. 그런 경우 많았을 겁니다. 고중량의 어떤 동작으로 그 세컨풀을 연습할 때 몸이 앞으로 딸려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컨트롤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무게를 들고 있더라도 집안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몇 배의 어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맨몸으로 했을 때는 이 집안력에 이제 자기가 실제로 100%의 어떤 무게를 들 때의 집안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들고 사실은 지면을 밀어놨을 때 얼마나 몸이 가볍게 뜨겠어요. 그쵸? 어, 그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잘 되면 집안력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앞쪽에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세컨풀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폭발적인 힘의 원천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세컨풀이 아니라 그 포스트풀에서 나와요. 포스트풀에서 그 포스트풀에서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그 힙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힘이 걸려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터트리는 게 세컨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앞쪽에서 이 힙 쪽에서 힘이 걸려 있지 않으면 세컨풀에서 우리가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폭발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프를 할 때 보면 힙이 접혀 있죠. 그러니까 역도 선수가 그렇게 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힘이 걸리는 거 자체가 너무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겠죠. 의식조차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그 점프를 할 때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올 때는 펴주기 전에 이미 요 힙 쪽에서 엄청난 힘이 걸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역도로 따지면 퍼스트 풀인 거예요. 데드리프트 공간. 자, 그리고 지금 이 역도로 한번 볼게요. 역도로 봤을 때는 그 행자세인 거예요. 행자세. 행자세가 세컨 풀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세컨 풀이 시작될 때 이 데드에서부터 힘이 걸려있던 이 힙 자세가 힙 포인트가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세컨 풀을 할 때 폭발적인 힘이 빵 터져버린 거죠. 뭐를 통해서?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 통해서. 그래서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힘이 걸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퍼스트 풀 같은 경우는 세컨 풀 전에 있는 퍼스트 풀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힙 쪽에 많이 힘이 걸리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이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너무 분리시켜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구조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체를 쓰는 움직임 패턴 자체는 다르긴 하지만 힙 쪽에서 힘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비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힙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움직임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도 이쪽이 힙 쪽에 힘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릎이 접히는 각도가 좀 크다 보니까 데드리프트만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힙 쪽에서 되게 힘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힘이 얼마나 많으냐가 많이 발생하냐가 결정되는데 이 데드리프트가 스쿼트보다 무게가 높은 거는 이 움직임 패턴 자체가 이 힙 자체를 엄청 많이 쓰는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 할 때도 요 힙에서 힘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 스쿼트로 우리가 받을 때도 이게 사실은 세컨 풀 이어 동작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이 힙 쪽에서 힘이 안 걸려 있으면 스네치를 받았을 때 아무리 내가 클린도 마찬가지요. 강하게 위로 밀어준다고 하더라도요. 이 아래쪽이 힘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아래부터 다 이게 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거 하거나 역도를 할 때 스쿼트를 하거나 했을 때는 막 바닥을 눌러주면서 막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힙 쪽에서 힘이 걸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지면을 밀어주는 버티컬 포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스리 조인트 익스텐션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힘의 원천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버티컬 포스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세컨 풀에서 나오는 그 움직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NFL 선수들 이제 컴바인이라고 해서 이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를 평가하는 테스트 자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드래프트도 하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NFL은 사실은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뽑힌 건 아니더라도
지구에서 가장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미국의 MLB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MLB 쪽에 있는 야구 선수들이나 뭐 농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NBA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걔네들 대부분 다 NFL을 가고 싶어서 목표로 운동을 했던 애들인데 결국 거기 못 간 거죠. 못 가서 이제 사실 MLB나 아니면 이제 NBA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표 자체가 어릴 때부터. 왜냐면 미국 애들은 스포츠를 두세 개 정도 발을 걸치고 운동 워낙 잘하니까 하고 있다가 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FL로 간 애들은 미식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잘하는데 미식축구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거고 MLB나 이런 애들도 보면 미식축구를 다 어릴 적에 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얘기하는 건 이제 NFL 선수들의 어떤 능력치를 얘기하려는 거고 제가 그 사람들의 능력치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그 종목 중에 뭐냐 벌티컬 점프가 있고 브로드 점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높이 뛰기가 있고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우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사람들 190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제자리 높이 뛰기 하는데 지금 딱 보이죠?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나요? 아까 얘기했던 스리 조이스틱 익스텐션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다리가 살짝 벌려지는 경우인데 그거는 스리 조인트 익스텐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높이 이제 터치를 하려고 손을 뻗는 과정에서 다리가 흔들린 거지. 실제로 이렇게 이 벌티컬 포스를 만들어내면서 스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자리 멀리뛰기도 우리가 막 멀리뛰기에서 뭐 허리 제끼고 다리 뒤로 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미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보시면 자 수직으로 미는 힘의 어떤 방향이 다른 거지. 얘네 지금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 만들어지고 나서 밀어주고 나서 최대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다 몸이나 그 팔, 상체나 하체를 앞뒤로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최대한 높이 뛴 다음에 그 후속 동작에서 팔다리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벌티컬 포스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안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눈에 떠오르는 그런 스포츠들은 뭐 높이 뛰어야 되고 뭐 농구 선수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양발을 땅에 닿고 있는 모든 스포츠는 이 집안력을 기반으로 해요. 어.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고 그 제가 지금 가르치는 육상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걔가 제자리 멀리뛰기 선수예요. 근데 걔는 이제 사실은 운동 경력이 되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잘해서 재능이 좋아서 뽑혀서 이제 선택이 된 건데 뽑히고 몇 개월 안 있다가 전국에 있는 순위를 싹 다 갈았으니까. 근데 걔가요 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리 멀리뛰기 하면 당연히 벌티컬 폴스가 그러니까 이제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그렇죠. 그래서 걔 이제 제가 이제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제자리 높이뛰기를 시켜봤어요. 시켜보니까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이 잘 안 돼. 그쵸? 예. 근데 걔는 순위가 좋았단 말이죠. 기록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사실은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좀 더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타고났던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기록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쓰리 조인트 익스텐션을 연습시켜야 되는 거죠. 걔는 그래서 그거 연습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가 똑같아요? 요거 몸을 펴지는 형태가 뭐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랑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이제 역도 선수들은 자기 체중의 몇 배가 되는 무게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뜨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뒤꿈치가 들면서 살짝 살짝 발끝이 들릴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바벨을 들고 이 정도 떴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이용해서 바닥을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점프가 좋은 거는 점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리 조인트 익스텐션 그리고 스리 조인트 익스텐션 이전에 힙 쪽에서 얼마나 힘을 잘 걸었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프를 많이 하면 역도가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인과관계의 어떤 구조를 잘못 좀 생각하신 거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3 조인트 익스텐션은 되냐? 그러면 3 조인트 익스텐션 잘 안 된 사람은 이 높이 뛰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육상 선수처럼 아직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음. 자,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컨풀에서 이 자세 볼게요. 그러니까 맨몸이 아니라 이렇게 바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 중심은 머리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벨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아까 그 미식축구 선수들하고는 다르게 몸이 완전히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살짝 이렇게 넘어가죠. 왜? 바벨을 중심으로 무게 중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로 세컨풀을 칠 때 엉덩이가 이제 우리가 몸을 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된 거죠. 이렇게 엉덩이. 그리고 어깨는 바로 뒤쪽. 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리 조인트 익스텐션을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은 뭐가 있냐면 바로 스네치랑 클린 풀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하이풀을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하이풀하고 그냥 풀 연습이 있는데 풀은 이제 사실 하이풀 같은 경우 팔을 되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팔을 적극적으로 접어주는 동작이고 그 하이풀 말고 그냥 풀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많이 접기보다는 하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면을 밀어주는 거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가 하이프라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면을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풀투 홀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거냐면 천천히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일반 그 세컨 풀 치는 것처럼 가속을 붙여서 빨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다가 난 상태에서 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요 자세를 만들어서 이때 이렇게 팔꿈치는 안 접어도 돼요. 편 상태에서 그러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을 다 편 상태에서 3초 혹은 5초 동안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량을 들고 하체를 3 조인트 익스텐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목하고 무릎이랑 이 골반 자체가 그렇죠. 힙 자체가 엄청 익스텐션 상태를 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유지를 하면요.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엄청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면을 밀어주면서 안 접어주는 리시빙 자세가 접는 게 아니라 서서 받는 머슬 스네치나 머슬 클린 자체도 지면을 밀어주는 집안력을 키우기에 되게 좋은 동작이고요. 저 푸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저크나 푸시 프레스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그 딥이나 드라이브, 딥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면을 밀어내고 그 힘을 이용해서 팔은 마지막에 돕는 거죠.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바벨을 잡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체로 집안력을 다 만들어내기보다 손을 먼저 쓰는 손을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코치에 대한 자세긴 한데 푸시 프레스 자체가 손으로 미는 거기보다는 일단은 하체를 이용해서 그렇죠? 하체를 이용해서 지면을 밀어내고 그 힘으로 바벨을 어느 정도 띄운 상태에서 마지막에 팔이 거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들을 연습하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선수들 연습시킬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력을 우선적으로 좀 키워야 된다. 다른 것보다는 그러면 욕도 동작을 굳이 가르칠 필요 없이 요것들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죠. 어. 자, 일단 그 요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없나요?
아니요, 허리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랑 힙 쪽엔 힘이 걸려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3 조인트 익스텐션에서 텐션이 걸려 있는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넘어간다는 얘기는 엉덩이랑 허리 쪽에서 힘을 풀어가지고 복압을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집안력 생각보다 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데 근데 이게 어 만약에 바벨을 들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정말 몸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면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체를 잘 안 써요. 거의 뭐냐면 손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맨몸으로 먼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맨몸으로. 어. 그 맞죠. 이게 다 그래요. 이게 제가 야구 선수들을 가르치잖아. 그럼 야구 선수들도 처음에 가르치면 하체를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팔꿈치 되는 거 되게 많이 다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하체를 잘 못 써서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역도 동작이랑 시켜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팔 쓰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하체를 따로 이제 뭐를 자꾸 시키면 안 돼. 우선은 맨몸으로 시키는 게 되게 좋습니다. 어. 세컨풀 칠 때 무릎이 앞으로 나온 상태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세컨풀 칠 때 무릎이 앞으로 과도하게 나온 사람은 약간 데드리프트를 하고 그러니까 퍼스트 풀에서 세컨 풀로 넘어올 때 움직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위에 볼게요. 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데드리프트를 하고 세컨 풀로 넘어가는 과정인 건데 원래 이제 바벨이 바닥에서 무릎을 지날 때까지는 이 고관절을 펴지면 안 돼요. 고관절을 펴지면 안 되고 무릎만 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무릎이 그대로 만약에 앞으로 많이 나온 상태다 그러면 무릎을 거의 안 펴고 고관절을 펴면서 올라와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벨이 아슬아슬하게 무릎에 걸리거나 정강이 쓸리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데드리프트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고관절만 익스텐드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하고 세컨 풀로 넘어갈 때는 무릎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고관절은 그러니까 세컨풀에서는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는 상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수직 점프를 해줘도 그쵸 수직 점프를 하기 도움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직 점프를 할 때 실제로 3 조인트 익스텐션 하냐 안 하냐 이걸 체크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맨몸으로 3 조인트 익스텐션 된 상태로 버티는 연습 좀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 패턴대로. 세컨 브로 이후에 바벨을 위로 쭉 이어서 가져오님, 이거는 머슬 스트레치죠. 머슬 스트레치가 지면을 밀어내는 그 훈련도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바벨을 끝까지 리시빙 자세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로 되게 강하고 적극적으로 바벨을 위로 끝까지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머슬 스트레치나 머슬 클린 자체가, 어,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세컨볼 칠 때 다리가 과도하게 바닥에서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뜨는 사람들. 또 사실은 3 조인트 익스텐션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컨 풀 할 때는 다리가 바닥에서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뜨는 게 아니에요. 서드 풀로 하면서 다리가 벌려지면서 살짝 뜨는 건데
세컨 풀 때 과도하게 다리가 많이 들린 사람들, 물이 많이 올라온 사람들은 3 조인트 익스텐션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체를 거의 많이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봐야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머슬 세트 뭔가 때리는 느낌이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골반을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치는 패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골반이랑 바벨이랑 컨택이 안 된다, 안 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 컨택이 안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 컨택을 안 하면서 머슬 세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패턴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약간 이제 부딪히는 사람. 이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해보면 앞쪽으로 골반을, 그러니까 골반을 앞으로 쳐내는 패턴 자체를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어도 그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자기는 그리고 위로 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질문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폴스트 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트 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 게 좀 많아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